걸핏하면 분노를 터뜨리는 육군 중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분노 조절 문제를 다스리도록 마음 챙김 코스를 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수행하던 그는 어느 더운 여름날 동네 마트에 들리게 됩니다. 에어컨이 나왔지만 푹푹 찌는 날씨라 몸은 이미 땀에 젖었습니다. 자기 앞줄에 선 여자 한 명이 아기를 안고 한 손에는 물건 한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텅 비어있는 소량 전용 계산대가 아닌 자기 앞줄에 서 있는 걸 본 중위는 화가 났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차례가 왔는데 계산대 직원이 계산은 안 하고 아기에게 까꿍까꿍하며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중위는 점점 더 화가 납니다. 심지어 여자는 아기를 계산대 직원에게 건네주기까지 합니다. 중위는 저 여자가 대체 제정신인지 뒤에 사람이 셋이나 기다리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는 분노를 폭발하고 싶지만 그동안 마음 챙김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심호흡을 몇 번 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분노가 거치자 귀여운 아기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위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계산원에게 아기가 귀여웠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래요? 실은 제 아들이에요. 작년에 남편이 전투를 수행하다 죽었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아기와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친정엄마가 매일 아기를 마트에 데리고 와서 한 번씩 만나게 해줘요. 나중에 중위는 마음 챙김 수행으로 그 순간 자신의 분노를 주목하고 다스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각각의 순간은 우리 삶이 돌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줄게 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외적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적 환경이 바뀌면 끔찍했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오늘은 샤오나 세피로가 쓴 마음 챙김 책을 통해 마음을 수행하는 여러 방법 중 자기자비와 수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인생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줌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을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제시하며 뭐든 실천할수록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긍정적 시냅스 연결을 생성하고 강화하면서, 다시 말해 뇌 구조를 건강한 방식으로 빚어내면서 허술한 경로를 쳐낸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 가지치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행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뇌는 그와 연관된 뉴런들을 발화시키지 않는다. 그 결과 그러한 생각과 기분과 행동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시들어버린다. 만약 여러분이 인내심이 부족하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인내심의 신경 경로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조급함의 경로를 쳐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벌컥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면 역시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여러분이 초고속으로 다져놓은 분노의 습관을 인식하고 잠시 멈춰 새로운 신경 경로를 의식적으로 생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를 깔려면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방향을 설정하여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강화하고 싶은 자질을 떠올린 후 실천해 보려 노력합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어떤 일을 경험하든 호의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수행하면 힘든 사건이나 감정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공경에 처한 친구는 도우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슬픔, 분노, 두려움 등 고통스러운 감정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무시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호의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달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후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독한 자책의 말을 쏟아내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는 뜨거운 숯불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 자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를 품은 사람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잘 압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그저 배움의 기회일 뿐입니다. 자기 자비는 실수와 좌절 후에도 다시 일어날 회복력과 용기를 촉진합니다. 자기 자비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어두운 면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행 중 자기 자비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수용입니다. 야외 수업에서 교사가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저 바위덩어리가 무거울까? 학생들은 당연히 무겁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집어들지 않으면 안 무거워.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바위덩어리에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항하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입니다. 마음 챙김에서는 고통을 수용하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수용은 인정이나 패배의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재 벌어지는 일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좋거나 아무래도 상관없거나 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앞에 떨어진 바위덩어리와 씨름하느라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그것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으면 어디선가 다른 바위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어떤 숫자에 0을 곱하면 결국 0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살면서 겪는 여러 사건들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과 고통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함에 따라 습관이 형성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시련을 헤쳐나가도록 돕기도 하지만 매 순간 접하는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우리가 세상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